상담과 치료의 정석 박재웅 연합치과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났을 때 의사도 그렇지만 환자도 그렇지만 이게 탈이 안 나길 기도하죠. 하지만 탈이 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가졌을 때도 해결책을 갖고 있는 박재웅 연합치과의 장점들 오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아래쪽에 5개 임플란트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모셔서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를 3개 하셨고 왼쪽에도 임플란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왼쪽 아래에 기존 임플란트가 망가졌어요. 여기 잘 보시면 임플란트가 찢어졌습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뼛속에 쇠 말뚝을 집어넣고 위에 나사로 연결하고 위에 보철물을 통해서 이를 만들고 그걸 저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저작의 힘은 거의 100kg 전후 정도가 돼요. 그 힘을 매일 받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진은 이 환자분 사진은 아니고 다른 분 사진인데요. 이 뼛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부분에 말뚝을 박아놓고 흔들게 되면 그 부위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찢어지는 이유가 요 얇게 보이는 부분이 뼛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뼛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노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 흔들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반에 뼈가 녹는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임플란트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찢어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기능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더 큰 드릴로 픽처 자체를 파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뼈폭이 얇아서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지름이 얇았던 임플란트를 더 두꺼운 걸 파내면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고 더 많은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플란트를 쉽게 하는 방법은 얇은 걸 있는 뼈에 맞춰 심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심는 힘이 세거나 모이면 그 임플란트는 지금처럼 찢어지는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거의 개인 병원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매일 보니까 자주 보니까 이런 거를 파내고 임플란트 더 굵은 거 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한 다음에 뼈폭을 늘리는 수술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재건이 된 겁니다. 다행히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괜찮아서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떨어져 나갔던 파편이 입안에 있다가 사진에 잠깐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양치하면 없어지니까 됐고 위에 임플란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라 하는 거는 저장력을 버틸 수 있는 큰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리고 그게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장 환자 상태에 맞게 가느다란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박재웅 연합치과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임플란트 모양을 다른 걸 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결 부위가 좀 튼튼하고 굵고 튼튼한 걸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ITI 타입이라는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써서 저장력에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첫 번째로 쓰고 그 다음에 뼈이식도 해줘야 됩니다. 뼈이식을 필요하면 저장력을 버틸 만한 굵은 임플란트를 쓰고 거기에 걸맞게 뼈이식을 좀 하죠. 이게 좀 어려운데 그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거의 탈이 안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왼쪽 아래에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에 문제 생겼죠. 가느다란 골폭에 더 가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부분에 뼈가 녹고 그럼 결국 임플란트가 찢어져서 그거를 더 두꺼운 걸로 파내고 그 더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고 그거에 걸맞는 뼈이식을 해서 보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그전에 했던 문제들이 또 생겼어요. 이걸 잘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46번하고 47번의 뼈가 다 녹았죠. 얘네들도 찢어지거나 문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양치하면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거고 입에 냄새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임플란트 염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가 이를 붙여놨죠.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이라는 걸 붙여놨는데 이게 쑥쑥 빠져요. 처음에 이를 만들 때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거의 기간의 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를 좀 대충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좀 대충 만든 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본드칠한 게 빠집니다. 그 기간이 반으로 줄어요. 10년 만에 빠지면 다음에 붙이면 한 5년 만에 빠지고 5년 만에 붙이면 한 2년 반 정도 되면 빠지고 그 다음엔 1년 만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 생기는데 처음에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드는 방법을 저희 박재웅 연합치과는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거의 탈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2, 3년마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곧 뭐 몇 달마다 빠지기 때문에 이를 못 쓰게 되는데, 처음에 왼쪽에 임플란트를 시작할 때 오른쪽이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거를, 자 그러면 일단 붙여 쓰면서 왼쪽이 마무리가 되면 오른쪽을 다시 공사를 합시다. 다시 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 자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마무리되자 오른쪽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철물이 헐거워서 이거를 좀 빡빡하게 잘 만들어서 다음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까지는 일주일이면 해결이 돼요. 비용이 좀 들어가서 문제지.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치할 때 피나고 고름 나오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거를 뽑아서 다시 임플란트를 시작하면 이제 공사가 너무 커지는 거죠. 한 6, 7개월 넘게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처음에 임플란트를 할 때 뼈랑 임플란트 상황을 잘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찢어짐이 없거나 고름이 생기거나 뼈가 녹는 걸 막는 수술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보철물을 만들 때도 이 만들어진 보철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공소랑 거래를 해서 이를 잘 만들어내는 방식을 써야지만 이게 오래 갈 텐데, 지금 7년 전에 저희 병원에 왔던 다른 치과 임플란트들이 거의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좋은 치과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담과 치료의 정석 박정민 합치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왼쪽 아래는 저희 치과에 온 지 한 5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결해 줬는데, 오른쪽 아래는 아직도 환자분이 그런데요 쓸만은 하단 말이에요. 빠지긴 빠지더라도 붙여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해야 내 평생이 편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5년, 1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10년, 15년 뒤에 임플란트를 배려를 해서 꼼꼼하게 임플란트를 치료해주는 치과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딘지 아시겠죠? 박정민 한의원치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